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가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북한과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갈등 관계인 한국과 일본 간의 협력을 권고했습니다. 10일에는 한국 통일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 등을 만날 예정인데 최근 대북 제재 위반 제보 사이트 개설을 공개했던 알렉스 웡 대북 특별 부대표도 동행한 만큼 제재 이행과 관련해 어떤 조율이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 대표는 9일 최종건 한국 외교부 1차관에 이어 한국의 북핵 협상 수석 대표인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잇따라 만나 북한 문제 등 양국 간 안보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무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건 부장관이 이 본부장과 최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미한 동맹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한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협력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남북 협력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기 위해 북한과 의미 있는 대화에 관여할 준비를 지속한다는 뜻을 재확인했으며 영내 안보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발전을 위해 일본과 지속적인 협력에 나설 것을 한국 측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비건 부장관과의 회동 내용을 전했습니다. 최 차관은 역대 어느 때보다 빈번한 정상 간 소통과 주한미군 기지 반환 추진 등을 성과로 꼽으며 평가하고 차기 미국 행정부에서도 잘 이어져 한미 관계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건 부장관은 미국 행정부 교체와 상관없이 미한 양국의 신뢰와 공존은 굳건할 것이며 한반도 정세와 동맹 현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한국 방문 사흘째인 10일에도 북한 등 한반도 안보 관련 현안을 담당하는 한국 측 관계자들과 잇따라 만나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10일 오전에는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만나 회담을 갖고 오후에는 아산 정책연구원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한 강연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어 11일에는 한국을 방문 중인 해슈테트 스웨덴 한반도 특사와 이도훈 본부장이 함께하는 오찬겸 회담에 참석합니다. 또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이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하고 12일 오전에 출국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비건 부장관의 방한에는 알렉스 웡 국무부 대북 특별 부대표와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이 동행했습니다. 알렉스 웡 대북 특별 부대표는 최근 국무부의 대북 제재 위반 제보 포상 사이트 개설을 알리면서 중국의 제재 이행을 강조했던 만큼 이번 방한 기간 동안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한 미국과 한국의 의견 조율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관심사입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포고문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세계에서 벌어지는 비극적인 인권 유린 상황에 맞서 싸워나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엔이 제정한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2주간을 인권 주간으로 선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선포문을 통해 250여 년 전 미국의 독립운동 영웅들이 독립선언문에 서명하면서 인간에게 주어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담대하게 열거했다면서 미국은 당시 압제적인 군주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자유와 평등의 원칙을 법으로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의 이런 혁명적인 개념이 전 세계에도 울림을 줬다면서 이번 주 미국은 인간의 신성한 권리를 기념할 것이라고 말하고 미국의 독립선언문과 헌법에 반영된 인권에 대한 혁명적인 관념은 이후 전 세계적으로도 인권을 진전시켜 나가는 데 밑바탕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948년 유엔 총회는 미국의 권리장전을 본받아 세계 인권선언을 채택했는데 여기에는 인류에 내재되어 있는 신성함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올해 초 헬싱키 협정 서명 45주년을 맞아 이 협정에는 서방 국가들이 옛 소련에 대항해 인간의 근본적인 자유를 인정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중요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가 비극적인 인권 유린으로 인한 괴로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여기에는 여성의 억압과 강제노역, 인종차별과 민족이나 종교에 기반한 박해 등이 들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이런 부당함에 대해 계속 맞서 싸워 나갈 것이며 다른 주권 국가들도 국민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존중하기를 호소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권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은 정부 정책을 통해서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지난 7월 국무부 산하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 관한 위원회 보고서 발표 자리에서 북한 등을 지목하면서 전 세계 독재 정권들이 매일 중대한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uthoritarian regimes perpetrate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every day, all around the world, in Nicaragua, in Venezuela, in Zimbabwe, Iran, Russia, Burma, China, North Korea. It is clear that unalienable rights are central to who we are as Americans. But here's where I come in as Secretary of State. They have to underpin our foreign policy. 국무부는 지난해 7월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인권의 역할을 검토하게 하기 위해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 관한 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미국 건국의 기본 원칙과 1948년 발표된 세계 인권선언에 근거해 국무장관에게 인권에 관한 권고를 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내년에 출범 예정인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 같은 기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유럽연합이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회원국들이 전 세계에서 이뤄지는 인권 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이나 기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국제 인권 제재 체계를 7일 채택했습니다. 조셉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는 성명을 통해 유럽연합이 전 세계 심각한 인권 남용과 침해를 표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처음이자 역사적인 합의라고 밝히고 인권 유림에 책임 있는 자들에게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은 그동안 벨라루스나 미얀마 같은 특정 국가에 대한 인권 제재 체계를 갖추고 있었는데 이번 조치를 통해 회원국들이 국가 제한 없이 인권 유린 행위에 특정한 제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유럽 등 국제사회로부터 인권 실태에 대해 강력한 지적을 받아온 북한도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제재 조치로는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 등이 포함됩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9일 성명을 통해 유럽연합의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며 획기적인 이번 성과는 전 세계 인권을 더욱 보호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번 조치는 인권 침해에 대한 전 세계적 책임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소득 국가의 국민 90%는 내년 말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을 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옥스팜과 국제 엠네스티 등 국제단체들이 구성한 연합체 피플스 백신은 9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화이자와 모더나, 바이온엔테크 등 제약사 8곳과 각국 정부가 체결한 백신 구매 계약을 분석한 결과 북한과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등 저소득 국가 67개 나라는 내년까지 국민의 10%만 백신을 맞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캐나다, 유럽연합, 영국, 일본 등 12개 나라가 8개 제약사 백신의 53%를 선구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이들 국가들은 선진국들이 낸 자금으로 개발도상국에 백신을 공급하는 코백스 선구매 공약 메커니즘을 통해서만 백신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확보한 백신은 7억 회 접종분으로 이를 92개국 32억 명이 나눠 써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옥스팜은 각국 정부와 제약사들의 긴급한 대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특히 제약사들이 세계보건기구를 통해 백신 생산 기술을 공개해 백신이 대량 생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하원이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을 압도적 지지로 의결했습니다. 하원은 8일 본회의를 열고 앞서 상원과 하원이 합의한 국방수권법안 최종안을 찬성 335표, 반대 78표로 가결했습니다. 이 같은 찬성 표수는 대통령의 법안 서명 거부권을 무효할 수 있는 3분의 2 이상으로 법안은 이번 주 상원 본회의 표결에도 붙여져 초당적 지지로 통과될 전망입니다. 법안은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상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인 2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국방부에 북한의 생화학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태세를 계획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 표결에 앞서 트위터를 통해 대형 정보기술업체에 보호막이 되는 통신품 위법 제230조를 폐지하는 내용이 이번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법안 서명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